네, 그리스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IMF에 내야 될 이자를 포함한 채무 분납금 15.5유로, 즉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디폴트인데요. IMF는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디폴트란 말을 쓰지 않고 체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디폴트로 선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미레켈 총리는 최대의 채권 국가로서 이번 기회에 적극자 정당 시리자의 지도부인 차파리스 그리스 총리와 그 다음에 바루카키스 그 재무장관, 지금 협상에서 엄청 애를 이기고 있죠. 베랑크 협상 전략으로 해요. 이 두 사람을 쫓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랑크 전략을 써봐라, 나는 당신들에게 또 굴복해서 또 다른 더 완화된 협상안을 내지는 않겠다. 사실 그리스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이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즉 이자 납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 재정이 3% 이상의 흑자를 2017년부터 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리스를 보고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갈라먹기식으로 빚잔치를 해왔던 나라로 탈세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태에서 지금 EU가 요구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 정부의 태도가 웃기는데요. 자, 국민투표에서 5일 그리스 국민들이 EU의 협상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지금 차프리스 정부가 연장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차프리스 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 용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 장문으로 해가지고는 반대한다는 걸 맨 위에 올려놓고 찍게 하고 찬성한다는 건 잘 보이지 않게 놨다고 그럽니다. 자, 북한 투표처럼 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오늘날 서구 문명을 전부 그리스가 이 원형이고, 과거에 뭐 바이런이라든지 유럽의 모든 문학가들이 다 그리스를 흠모해 왔는데, 이제 그리스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서 과거 게르만족의 형태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라 10개 나라,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터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등 10개 세계 나라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리스 사태가 이런 국가 부도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가 부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외로부터 빚을 지면서 국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그냥 배째라고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국가 부도라고 부릅니다. 근대에서 국가 부도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21세기에 국가 부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것은요. 지금 EU를 전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바루카키스라는 그리스 사람 이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혀 짧은 경상도 말로 바루카키스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요. 이 재무장관은 아테네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했는데 지금 게임 이론, 즉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 패를 다르게 갖고 가는 게임 이론의 전문가인데, 거의 이 게이밍 이론이 아니라 베체라식, 그러니까 데드 이론, 즉 우리는 그냥 차라리 같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는 베랑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있죠. 차 두 대가 절벽에 향해서 가다가 먼저 서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이 절벽 밑으로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그리스가 협상에 구사하는데요. 이 바루카키스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파리 마치라고 프랑스의 파리지앵들이 많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 집에서 했는데 집이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가죽 잠바만 입고 협상장에도 가죽 잠바 차림으로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서민적이다 했는데,
실상은 집이 엄청나게 호화로웠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트위터에 고급 화이트 와인을 갖다가 아크로폴리스에서 마시는 장면 등등 해서 호화찬란한 일색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갖다 내보여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명주를 지은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내보냈는데, 이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가장 큰 철강회사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도 하기 싫고 하니까 아테네 대학 교수 자리 차고 앉아서 그리스 국민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강남 좌파로서 협상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요. 그리스의 부자들은 지금 해외로 돈 다 빼돌려놨고 탈세해가지고 현금이나 금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 닫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대부분이 빈곤층인 그리스의 국민들은 하루에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돈이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그 돈을 먹는 일도 하기도 지금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EU를 상대로 배째라 여차하면 우리는 EU에 탈퇴하고 유로존에 탈퇴해서 멀고 험한 길을 우리 따로 가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 화폐가요, 드라크마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리스가 EU에 통합되기 전에 드라크마라는 화폐를 썼는데 지금 그걸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30대가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 가난한, 지금 하루에 7만 원밖에 찾을 수 없는 그리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벼랑 끝 협상을 하고 지금 협상안을 거부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캐비어 좌파, 리무진 좌파, 벤저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막스주의자라고 이 바루카키스도 자부한다는데요. 본인은 호화주택가 부친이 남기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등에 업고 자신은 거지꼴이 되어가는 그리스 국민들을 상대로 EU를 상대로 벼랑 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가 부르니까 벼랑 끝 협상이 가능하지요. 지도 하루에 7만 원밖에 은행에서 인출하지 못하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이 1년에 2000시간을 일해야 되는 처지라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국제적으로 국민적으로 이 밉상이 된 이런 재무장관을 앉혀가지고 벼랑 끝 협상을 하는 그리스 총리. 그리스는요, 선거 잘못해서 지금 국민들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